지난주 퀴어 행사에 한국주재대사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 다수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비판입니다. 미국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캐버너 판사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논쟁적 사안에 대해 소신껏 보수 성향의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제는 가수보다 6남매의 아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수 박지헌 씨. 6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예배라고 고백하는 박지헌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동성원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반동성애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퀴어 행사의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허가했다는 게 고발의 내용인데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서울시가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오늘 첫 소식도 동성애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불법이 난무했던 퀴어 문화 축제에는 미국과 독일 등 한국주재대사관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온 그들에게 다수 국민들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대사관, 유럽연합 등의 부스에서 3m도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내내 음란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상징하는 몸동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몸에 건 채 속옷만 착용한 남성은 온몸에 벨트를 둘렀고 여장을 한 남성 참가자는 찢어진 전신 스타킹과 자극적인 모양의 속옷을 착용한 채 춤을 춥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돈을 받고 술을 팔기도 하고 음란한 기구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란과 불법이 바로 옆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3개의 대사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퀴어 축제 전부터 대사관 건물 외벽에 동성애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고 신임 대사는 공식 SNS 계정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의 기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전 세계의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며 무지개 배너를 걸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퀴어 축제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외국 대사관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임에도 대사관들이 일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헌법 가치 훼손, 나아가 국론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사 개진을 위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퀴어 축제 참여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적 소수자 아니면 퀴어 그리고 동성애 동성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윤리와 또 성윤리 성도덕에 반하는 이런 미 대사관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히며 오직 소수의 인권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염두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공식 입장이 단지 없는 상태고요. 소수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1,02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82.9%의 응답자가 퀴어 문화축제의 음란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3.9%의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 합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대부도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특별한 침례식이 진행됐습니다. 90여 명의 직장 동료들은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작업복 대신 성스러운 예식 가운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차례차례 침례 예식이 진행될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대의 신앙 고백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수 좀 쳐주세요. 아멘. 이날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총 92명. 조리부, 시설팀 등 각자 일하는 분야는 제각각이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동일합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또 은혜롭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이 아일랜드에서 일하게 돼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일랜드 리조트 대표 권호영 장로에게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며 사업터 위에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1년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기도회와 예배는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제 지역 명소이자 지역 주민과의 매개체 역할까지 감당하는 방주교회에서 임직원들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임직원들 모두가 새로 거듭 태어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많은 침례식을 봤지만 오늘처럼 감격스러운 적은 없었다며 예수님의 명령인 침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기도와 복음 전파의 노력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이날 합동 침례식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100여 명의 직원들은 직장을 선교회장으로 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해 교회와 목회자들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는 존 스토트 박사의 약함을 통한 능력을 들어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시 약함과 어리석음의 영성, 사랑과 섬김의 윤리성을 몸에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회에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으로 자정과 변화를 이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관에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둔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보인데요. 미국 현지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번째로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게 되었는데 브렛 캐버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그 전에 보수 진영의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일을 해왔고 또한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의 케이스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사들 가운데는 분위기가 보수 진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일단은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관건으로 되겠습니다. 지난번 고소치 판사 때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고소치 판사보다 더 복음주의적이고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번에 역시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기도나 아니면 그동안 해놓은 업적을 볼 때에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빼면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하면 진보와 보수가 4대4로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캐버너 대법관이 임명되면 이 균형이 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협조하든 안 하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캐버너 판사의 임명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다만 중도 입장을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캐버너가 이슈의 중심을 두고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보시다시피 거부 반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낙태 문제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낙태를 합법화한 로 vs 웨이드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을 보고 염려하고 있고 동성애 판결 역시 뒤집어질 가능성을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낙태 시술소들이 연방 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미국 군 가운데 성전환자들의 수술과 호르몬 투약도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캐버너 판사가 대법원에 들어오게 되면 로 vs 웨이드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사법부의 위치는 매우 막강한데 앞으로 브렛 캐버너가 인준된다면 미국 사회도 여러모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에서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이유로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제과점 주인에게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캐버너 판사는 보수주의이고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그 인준 과정이 힘들겠지만 결국은 인준될 것이고 그가 대법원에 입성함으로 그동안 진보주의적 성향이었던 대법원이 보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미국 국민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vs 웨이드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태 수술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제정될 예상이고 동성애에 관한 이슈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판결로 나올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요즘 6아이의 부모가 된 가수 박지현 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6아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육아법으로 박지현 씨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로 살아가는 가수 박지현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S의 박지현이자 대한민국 6남매 아빠 가장 박지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눈물 나는 날은 오씨 먹었어. 요즘에 그 아빠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2018년은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행사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TV 말고도 강연이나 무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운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생각이 또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 나을 거고요. 아내가 또 혹시나 생각이 바뀐다면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된 것도
아내랑 그렇게 뭐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낳았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낳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니 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원하는 순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더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들, 사람들은 이제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더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연자로 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제가 불만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의 가장 큰 효과는 제가 실제로 그 삶을 사는데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만한 말에 힘이 생기고 그런 말을 꺼내게 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어떤 강연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각인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 시간 금방 지나가고 금방 없어질 이 시간을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자꾸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순간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과 열애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고 더 뜨겁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훈련으로 사실은 그냥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애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어린아이까지 그게 어떤 시간인지 알고 그 행동을 따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운데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해서 드리는 그 예배하고 또 다른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있고 이게 가정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킨십 정말 추천합니다. 어디서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 주일날 빼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아름답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가 이런 어떤 온전함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가정도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많이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도 온전하게 지켜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 크게 질투 같은 건 없고요. 오히려 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그 부모가 이제 많은 걸 쏟아붓고 내가 부모가 온전히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만약에 두 아이면은 그 두 아이가 서로 질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받느냐. 근데 이게 이제 셋, 넷쯤 넘어가면은 그래도 다섯, 여섯쯤 되니까요. 이 부모를 찾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놀기 충분하고요. 결핍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것은 그냥 구경하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재미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좀 더 정이 가는, 좀 더 애착이 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이제 넷째 딸아이, 그런 이제 아들 셋을 키우다가 딸을 만난 거여서 그 아이는 조금 더 제가 더 업고 키운 것 같아요. 더 제가 더 많이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더 많이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아침 예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 싸움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비전을 품고 살면서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침 예배였던 것 같아요. 아빠 본색 시작하고 초반에 몇 개월은 또 아침 예배를 놓쳤었어요. 다시 잡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예배 2018년 꾸준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그리하여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했었던 그 예배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아이와 절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이의 기억 속에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그 7, 8년이 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육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과 절절하게 보내는 거고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다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신나게 함께 7, 8년간 열애했던 그 기억 덕분에 그 아이가 너무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에서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건 바로 약함과 섬김이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영성 그리고 착한 섬김의 윤리성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오늘도 약한 모습 그대로 섬김의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순정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각질. 전신의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희귀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프지? 가만히 있어줘. 어디? 미안. 엄마. 엄마도 사랑해. 날이 풀린 지 오래지만 집안에서조차 꽁꽁 싸매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진이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힘을 내요. 밟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밟고 잘 뛰어놀고. 지혈이 힘들어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엄마. 아파하는 것도 속상한데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너무 막막합니다.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야 되니까.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유진이가 앞으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월 2만 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월디비전으로 전화해 주세요.